태종초록 35권 태종 18년 1월 26일 정미호 두번째 기사 1418년 명령락 16년 사헌부 대사원 박습 참판 이관 등을 의금부에 내리다. 사헌부 대사원 박습 참판 이관 부윤 김분 전 부정 사적을 의금부에 내렸다. 이관은 경기도관찰사가 되었을 때 박강승이 두곡을 부정한 죄를 규찰하지 아니하였고, 김분은 경기관찰사가 되었을 때 조모의 무덤 앞에 석인을 세우고자 하여 반인과 석공에게 말을 주어 안승에 보내어서 도를 구하니 권상운이 객사의 섬도를 파내어 석인을 만들어 보냈고, 서적은 일찍이 형조 정랑이 되었을 때 풍조창의 보고에 인하여 권상운 박강생의 죄를 추국하고서 다만 아점만 논하였고, 박습은 대사원으로서 권상운의 죄를 변정할 때 바르게 하지 못하였던 까닭으로 모두 가두어서 사정을 분변하도록 명하였다. 두곡은 말과 휘다. 태종초록 35권 태종 18년 1월 16일 정묘 세번째 기사 의금부 제조 이원 등이 김분의 불복을 아뢰다. 신등이 김분을 암론할 때 김점이 그 범한 죄를 극심하게 문초하니 김분이 김점을 노려보며 말하기를 국가에 관여되는 죄도 아닌데 어찌하여 재상을 이처럼 심하게 국문하는가 하고 굳이 변명하고 불복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김분이 범한 죄를 숨기는 것은 그 임금을 속이는 것이요 또 의금부로 하여금 나를 속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속히 조율하도록 하라. 태종초록 35권 태종 18년 1월 17일 무신 첫번째 기사 사헌집이 장류나 장령, 유빈 등을 의금부에 내리다. 권상운의 죄를 잘못 추국한 때문이었다. 태종초록 35권 태종 18년 1월 17일 무진 두번째 기사 청주목사 김매경 등을 제언을 수축하지 않은 이로 태를 때리고 환임시키다. 판관 윤번, 충주 판관 김장안지, 진천현감 진운수, 죽산현감 김종서에게 각각 태 50대를 때려서 환임시키고, 판충주목사 한옹과 청주판관 송포는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형대 정길홍이 김매경 등이 제언을 수축하지 않았다고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환임은 직임에 되돌려 보냄을 말한다. 태종초록 35권 태종 18년 1월 17일 무진 세번째 기사 형조 낭청에 명하여 조루의 조례를 거느리게 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각조의 낭청은 모두 조례를 거느리나 본조의 장수는 사헌부 소유의 예와 같이 거느리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인조리 없어 미편합니다. 청컨대 장수의 원수를 없애고 낭청에 배종하는 조례로 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조루는 조례하러 다니는 길이고 인졸은 거느리고 다니는 하례이다. 태종초록 35권 태종 18년 1월 18일 기사 첫번째 기사 이조에서 각도에서 청관 유일을 올리다. 임금이 말하였다. 한 고을에서 모두 어질다고 한다면 정말 혈량일 것이다. 그러나 양지현에서 청관 고운바로 내가 일찍이 그 실상을 아는데 문자도 알지 못하고 남보다 뛰어난 재주도 없었다. 각도에서 청관 사람이 고운발과 같다면 그 어진 정도를 알 수가 있다. 이제 혈량을 찾는 것은 국가를 다스려서 화기를 가져오게 하고자 합니다. 관찰사로 하여금 청관 사람 이름 아래에 그 제행을 쓰도록 하고 이조에서 그 부적을 만들어 서용하게 하라. 유일은 임금의 버림을 받아 등용되지 못하고 초야에 묻혀 어질고 착한 선비 천재지변이 있으면 화기를 상한 원인이 된다고 하여서 도천하에 서용하였다. 부적은 장부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풍문으로 탄핵하는 것을 금지하다. 임금이 조말생 등에게 내가 일찍이 대간으로 하여금 풍문을 듣고서 사건을 고발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대간에서 여러 번 가볍게 사건을 일으켜서 이 법을 간범하였다. 나라 사람이 어찌 나더러 거간한다고 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나의 뜻을 잘 알 것이다. 하니 조말생이 이것은 태조의 성현입니다. 그리고 또 주상이 여러 번 명하여 검단하였으나 이제 박섭 등이 풍문으로 유순도의 말을 듣고 권상운의 죄를 추ек하였습니다 하였다. 이명득이 검으로는 대소관리가 비록 헌사의 탄핵을 받더라도 죄를 받는 날이 이르기 전에는 모두 직사에 나오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옳지 않다. 정권이 대간에게 다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나 대간에서도 또한 권력이 없는 것도 부당하다. 이러한 세상을 당하여 대간에서 권력이 없다면 탐호하고 포악한 자를 능히 제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대소관리가 헌사의 탄핵을 받거든 만약 자기의 죄가 없다면 격고하여 신문하여서 바로 잡도록 하라. 거간은 대간에서 간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고 격고는 신문고를 치는 것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9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수원부사 조내 전부사 허반석을 의금부에 내리다. 두 사람이 박강생의 업무에 내통하고 수원 고을 중에 미국의 중기를 없애버린 때문이었다. 중기는 전국의 출납을 제기하던 장부를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9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박섭, 장윤화, 박안신 등을 모방하다. 박섭, 장윤화, 박안신, 유빈, 신작은, 권조 등이 갇힌 것을 풀어주었다. 박섭이 옥중에 있으면서 상서하여 권상운의 사건에 의심할 만한 점이 6가지나 있다고 논하고 또 을로의 막힘을 말하였는데 글이 올라가니 임금이 읽어보고 내간 최한을 시켜 전교하였다. 사헌부에서 사건을 말하는 것은 직분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요. 두 사람에게 사사로이 원수진 것이 아니니 글 안에서 말하는 것이 어찌 바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의금부에서 추문하자는 청도 또한 어찌 잘못이겠는가. 이 뜻을 박섭에게 전하여 다 이르라. 이어서 명하였다. 박섭, 장윤화, 박안신, 유빈, 신작은 권조를 보방하였다. 보방은 보정을 받고 석방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9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이관을 파직하고 김부는 외방부처하다. 의금부에서 조율하니 이관의 죄는 장 70대에 해당하였는데 다만 그 직임만을 파면하라고 명하고 김분과 서적의 죄는 장 80대에 해당하였는데 김분은 다만 외방에 자원부처시키고 서적은 태조의 원종공신이라 하여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시몬, 참판, 탁신 등이 의정부에서 관건을 침범한 잘못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절1사의 소낙점장을 고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인을 시켜 본조 녹사의 종을 가두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의정, 우의정이 6조의 공사에 참여하는 일이 일찍이 이루어진 법이 있는가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좌의정, 우의정은 다만 전형에만 참여하고 6조 중의 보통 시행하는 공사에는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면 정부의 잘못이다 하고 사인을 불러서 이를 물었다. 사인 권도, 심도원이 나와서 아뢰기를 좌의정이 이르기를 나는 판의조사인데 녹사가 낙점장을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사의 종을 가두었으니 실로 내가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시몬이 이조의 공사 때문에 녹사의 종을 가둔다면 본조의 장무로 하여금 가두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사인으로 하여금 이를 가둔다면 이것은 정부의 첨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인은 정부의 사인이 아니고 바로 좌상의 사인인 것입니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정부에서 실로 잘못하였으니 빌건대 사인의 간호를 가누소서 하니 임금이 신하가 임금에게 죄를 지으면 그 간호를 가누는 법이 어느 시대 고사인지 알지 못하겠다. 경등은 고사를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계문은 무엇인가? 신하가 죄를 지으면 바로 그 사람을 가두는 것이 또한 가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조말생 등이 황공하여 능히 대답하지 못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좌상의 잘못은 바로 이조의 공사이요 또 공사의 작은 과실이니 마땅히 논하지 말라.
전 1, 2사는 황제의 생일에 보내는 사신이다. 소낙점장은 당상관의 관직을 임시로 임명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단독으로 세 사람의 후보자를 올려 임금의 낙점에 점을 찍던 법을 받던 문서인데 전조에서 의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시행하던 낙점법이었기 때문에 소낙점장이라고 하였다. 처음 이는 여러 사람이 합의한 의논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표문 전문 주보는 대신하여 사업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게 하다. 임금에게 계문하지 말고 대신하여 사업하게 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게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0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예조에 명하여 오도리 2호 신파를 후대하라 명하다. 2호 신파에게 옷을 내려주게 하고 이어서 후대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채방부사를 나누어 보내다. 평안도에는 호군 백한을, 강원도에는 전부사 윤흥의를 보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혼인의 예를 바로 잡도록 청하다. 처음에 임금이 예조에 명하기를 혼인하는 집에서 3일에 유밀과상을 차리는 것은 칠로 폐법이 된다. 또 그 나머지 음식을 거두어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에 보내는 것도 심히 예가 아니니 고전을 상고하여 참작하여 아뢰라 하니 이때 이르러 예조에서 상언하였다. 삼가 고전을 상고하니 혼인에서의 정시의 도리를 군자는 중하게 여겼으나 그러나 혼인하는 집에서 진령하는 날 저녁에 동례하여 합건할 때 세 잔으로 그치고 날이 밝으면 신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뵙는데 신부집에서 찬을 갖추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를 공개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혼인하는 집에서는 사위를 맞이하는 날 저녁에 성찬을 차려서 먼저 사위의 종자를 먹이고 또 3일에 유밀과상을 차리고 대탁이라 칭하는데 그의 사방으로 일장이 되며 이로써 사위와 신부에게 잔치하고 그 나머지 음식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집에 보냅니다. 이미 예전에 어그러졌고 또 방헌에도 간범되어 혼인에서의 정사의 도리가 아니니 빌건대 모두 엄격하게 금지하소서. 그 사위를 맞이한 다음 날 외인으로 하여금 대반하게 하므로 친족 이외의 하객이 문전을 메워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연락하는 것도 또한 고래가 아니니 아울러 금지하고 규리하여 혼인의 예를 바로잡고 감히 범하는 자가 있거든 교지 부족률로선 혼지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씨는 인륜의 시초를 올바르게 함이며 친령은 육례의 하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일이고 동례는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기 전에 술잔을 나누고 음식을 먹던 의식이고 이때 남은 음식은 싸서 본가로 보냈다. 합근은 혼례식 절차의 한 가지인데 신랑 신부가 잔을 주고받는 일이고 장은 12자이고 대반은 서로 마주하여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2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올량합 올적합에게도 금침을 주도록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일본의 객인이 오면 금침을 주어서 후대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나 올량합 올적합에 이르러서는 모두 지휘를 보낸 사람이라도 홀로 금침을 주지 않으니 그 교린의 도리에 후하고 박한 것이 고르지 않는 듯합니다. 청컨대 일본 객인의 예에 의하여 금침을 주어서 후의를 보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금침은 이부자리와 별개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1일 개유 세 번째 기사 형조정랑 홍복흥을 한울의 노비 사건으로 인하여 간호다. 한울의 노비 사건을 오래 지체시키고 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흘 만에 풀어주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2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올량합 구인 등이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일본군 일향주 태수의 사인이 토물을 바치다. 일본군 일향주 태수 원원구의 사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일본군 종상승사무씨의 사인이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30억 원 태종 18년 1월 24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송악, 감, 악의 제사를 금지하지 말라 명하다. 임금이 예조에 명하였다. 자빈들이 송악, 감, 악에 취재하는 습속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변경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만약 무지한 서인들이 어쩌다가 실령이 고르지 못한 데를 만나 질병이라도 나게 되면 반드시 송악, 감, 악의 제사 때문이라고 후시를 삼을 것이니 아직 금하지 말고 점차로 풍속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4일 을해 네 번째 기사. 한승 소윤 이하를 풍문공사의 금령을 어긴 까닭에 의금부에 내리다. 이하가 일찍이 장령이 되어서 곤상운의 객사의 섬도를 캐내었다가 동료에게 고하여 풍문공사의 금령을 범하였기 때문이었다. 풍문공사는 헌부에서 풍문으로 들은 사실을 가지고 탄핵을 하던 일인데 여러가지 폐단이 많았으므로 국가에서 금지시켰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4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장흥고 직장 이사문을 보방하다. 이사문이 그 고의 다모와 간통하였으므로 헌사에서 잡아서 가두었는데 이때 이르러 그 장모 김씨가 신정하였기 때문에 곧 보방하라고 명하였다. 보방은 보정을 받고 석방함이고 다모는 관청의 식문으로서 하던 천비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박습 등을 다시 의금부에 내리다. 이보다 앞서 헌부에서 권상운의 환상을 나누어 줄 때 휘의 나머지 곡식을 취하여 사용한 것을 탄핵하니 권상운이 대답하기를 나누어 줄 때 모두 전석이었으므로 헤아리지 않고 주었는데 어찌 휘의 나머지 곡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의금부에서 아뢰었다. 권상운이 곡초의 가미를 쓴 사건을 직납한 사람이 대납한 사람 등에게 물어서 그 사실을 추궁한다면 허실히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휘의 나머지 곡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컨대 본부의 관원을 보내어 경기 경력과 함께 환상을 받아낸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고쳐 헤아렸는지 여부를 안함하소서. 임금이 진무 이효인을 안승에 보내어 사실을 조사라고 명하였는데 권상원이 과연 옳았기 때문에 다시 박습 등을 가두고 안문하게 하였다. 가미는 값으로 쳐주는 쌀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강원도 도관찰사 홍여방이 매를 바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성령대군이 누창이 나서 위독하였다. 임금이 총재 성읍에게 명하여 향을 받들고 흥덕사에 나가서 정근하고 기도하게 하였다. 승정원에 명하여 점을 잘 치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종의 길흉을 물어보니 판수 한각운 정신오 등이 점을 치고 모두 말하기를 길합니다 하였다. 금교 판내시부사 김용기가 성령대군의 구병원장을 싸서 받들고 전령 나 한전에 갔으니 병이 날로 심해지기 때문이었다. 청성군 정탁이 주역으로서 점을 쳐서 임금에게 올리자 중령대군이 나와 이를 풀이하기를 심히 분명하게 하니 세자가 마음으로 감복하고 좌우신하들이 모두 감탄하여 칭찬하였다. 정근은 중든이라 무당을 모아서 정성을 들여 빌던 일이다. 구병원장은 임금이나 귀인이 병이 들었을 때 부처의 공덕으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글을 적은 서장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참찬 김점을 경사에 보내 성절을 할애하게 하다. 김전이 떠나려 하자 임금이 내관 최한을 보내어 김전과 서장관 통사 안물 타각부 등을 위로하고 위시하기를 내가 불러보고자 하였으나 마침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였다. 각각 스스로 보중하여 갔다가 돌아오라 하고 따로 인삼20건 저포 10피를 내려주니 김점이 아뢰었다. 황제가 금능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의 사신이 길보다 3개월 앞서 출발하여 가는 것이 가합니다. 지금 황제가 북경에 있으니 길보다 3개월 앞서 간다면 사신의 왕래가 앞뒤에 서로에 따라서 영로가 쉬지 못할 것이며 또 제소에 미리 들어가 할 일 없이 여러 날 머무르는 것도 불가할 것입니다. 황제가 만약 영구히 북경에 도읍한다면 이제부터는 다만 시기에만 미치도록 하소서. 신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예부에 진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정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사대하는 성심으로서는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황제에게 기거를 엿본다고 할까 두렵다. 즉시 이 뜻을 정부에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유정연, 박은 등은 신의 뜻도 또한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고 한상경은 우리나라에서 사대하기를 성심으로 하는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김점에게 명하였다. 시기에 임하여 시행하라. 금릉은 중국 남경이고 제소는 황제가 있는 곳이다. 태종실록 30억 태종 18년 1월 2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왕녀가 형조 판서 윤향의 아들에게 시집가다. 아들 윤계동에게 시집갔으니 곧 신령 옹주 신씨의 소출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2000년간 민소를 권상운의 일로 의금부에 내리다. 권상운의 사건을 잘못 추액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28일 김미호 첫 번째 기사. 조내 허반석을 풀어주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3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박습의 아들이 격고하여 신정하였다. 대략은 이러하였다. 박습의 아들 박의보를 격고하였다. 요즘 권상원 박강생이 경기지방에 수령으로 나가서 정사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침뇨하는 것이 진실로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므로 신이 언책의 직책에 있으면서 감히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여 그 조건을 갖추고 추국하여 따졌습니다. 권상운이 미혹함을 고집하여 자복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사건의 정상을 갖추어서 아뢰고 죄를 청할 터인데 어찌 감히 없는 죄를 을고 맞추어서 그 죄를 만들겠습니까? 권상운이 그 까닭을 살피지 아니하고 다만 죄를 면하고자 하여 갑자기 신소하니 신등을 옥에 내리고 이어서 신등은 북문공사한 죄를 문책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신은 운놀하여 온둘 바를 알지 못하니 엎드려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그 종이 모두 7가지였는데 모두 권운상이 말과 되를 깎아서 버린 사건을 가리킨 것이었다. 임금이 성령대군의 병 때문에 정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뢰지 못하다가 뒤에 수일만에 아뢰었다. 임금이 읽어보고 박습을 승정원으로 불러서 상서의 뜻을 물으니 박습이 대답하기를 권상운이 범한 죄를 신등이 다 구문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무망한 죄에 저촉되면 신이 어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상서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나는 이미 의금부로 하여금 그 전말을 국문하게 하였는데 무슨 일이 정상을 캐는데 미진하고 또 무슨 일이 정상을 자복하는데 미진하였기에 상서하였는가? 이어서 안성의 인리를 지나치게 형벌한 것을 문책하고 공초한 것에 의가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 박습이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신의 잘못입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4일 을리온 첫 번째 기사. 성령대군 이종의 졸기. 이종이 졸하였다. 종은 임금의 제4자로서 어렸으나 총명하고 지혜롭고 용모가 단정하고 깨끗하였고 행동거지가 공순하였으므로 임금과 정비가 끔찍히 사랑하여 항상 궁중에 두고 옆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나이 12세의 총재 성억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일찍이 궁위에 나가지 아니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창진에 걸려서 바야흐로 병이 심해지니 신에게 제사 지내지 아니함이 없었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다. 충녕대군이 의원 원학을 거느리고 밤낮으로 항상 종의 곁에 있으면서 자세히 방서를 궁구하여 일찍이 손에 써놓지 않았고 친히 야기를 잡아서 병을 구료하니 양전이 그 지성에 감복하였다. 졸하니 나이가 14세였다. 임금이 철선하고 통도하여 조예와 저자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예조판사 신상과 공조참판 이적에게 명하여 호상하게 하고 부정륜 이승으로서 상을 주장하게 하였다. 빈장 도감을 세워 사, 부사, 판관 각각 2원이 그 상을 드렸는데 상제는 한결같이 문공갈에 의하여 이튿날이 지나서 미명의 그 연구가 도남문으로 나와서 사제에서 연빈하였다. 종은 충성스럽고 효성스럽고 형제간의 우애함이 천성에서 나왔으며 학문에 부지런하고 활을 잘 쏘았으나 다른 기호는 없었다. 궁의는 궁준의 내전이고 방서는 의서이며 철서는 수라를 들지 않으며 통도는 심히 애통합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6일 정해 첫번째 기사 김자지, 홍요방 등이 진위하다. 몸소 스스로 진위한 이 두 사람이 이보다 앞서 서울에 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위는 신하가 임금에게 위로를 드림.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6일 정해 두번째 기사 계승 유후사로 이어할 것을 의논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점치는 자가 말하기를 무년에 액이 있다 하더니 과연 금년도 또한 무년이다. 지금의 흉변은 이 궁전의 영구가 아니나 그러나 내가 이 궁전에 거주하니 마음이 실로 편안하지 못하다. 나는 유후사로 비방하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대원과 정부 육조에서 모두 가하다고 하여 드디어 도총재 박차창을 보내어 경덕궁을 수습하게 하였다. 임금이 슬픔이 심하여 종의 놀던 곳을 참아보지 못하여 드디어 이어하고자 하였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내가 옮겨 거둥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애통하고 울울한 맺힌 정을 씻으려는 것이다. 마땅히 서운관으로 하여금 날짜를 골라서 알아도록 하라 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이 양달 등이 길이를 골라서 바치니 바로 이달 초 10일 신묘였다. 유후사에 명하여 배종 시위는 대간 형조에서 각각 1원씩 하고 상호군, 대후군, 호군, 내금이, 내시위, 삼군, 갑사로 하여금 각 사에서는 분사하게 하였다. 세자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상이 애통하여 철선한지 여러 날이니 형세가 병이 나실 것 같은데 작자 어찌할 것인가 하고 말을 마치다 눈물을 흘리니 여러 신하들도 슬퍼하여 단식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다. 무녀는 무자가 들어간 해를 말하며 분사는 관할을 나누어 설치하던 제도인데 임금이 도성을 떠난 다른 곳에 장기간을 머물러 각사 관할을 나누어 두 곳에서 일을 보았다. 철서는 수라를 들지 않은 것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7일 무자 첫번째 기사 형조 사관원에서 양홍달 등 의원의 주회를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의원은 지금은 진시로 병서를 진찰하여 이야기를 바치는데 정리하여야 하는데 지금의 성령대군의 병이 위급하여 졸하기에 임하자 의원 양홍달, 이주, 조청, 원학, 박거 등이 오히려 병의 정세를 정밀하게 진찰하여 그 정상을 분명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병세를 진찰하여 약을 바치는데 마음을 쓰지 아니한 것이 명백합니다. 윗항의 의원들은 그 직첩을 거두고 그 이후로 국문하여 후례를 징계하소서.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병세를 진찰하여 약을 쓰는 것은 인명에 관계되는 바이며 그 일이 심히 중합니다. 의원이 된 자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정밀하게 관찰하여야 할 바이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대군의 병이 정세가 은미하여 알기가 어렵지도 아니하였고 창진의 병은 사람마다 함께 경험한 바인데 하물며 업을 일삼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의치와 기술에 밝을 것이니 그 마음을 다하였다면 어찌 불의의 병고가 이르렀겠습니까? 양홍달, 원학, 박근은 의원이 된 지 이미 오래여서 경험하고 겪은 것이 모두 많은데 이에 안연하게 삼가지 아니하여서 큰 병고를 이르게 하였으니 그 불충한 마음을 품은 것을 진실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사의 명을 내려 그 직첩을 횟수하고 그 사유를 공문하여서 그 죄를 징계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양홍달 등이 어찌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았겠는가. 다만 이것은 천명이니 어찌 의원을 허물하겠느냐. 또 의원이 마음을 쓰지 않는 것도 또한 천명이었다. 상수 안에 말한 불충한 자가 화기를 감상한다는 말은 뒤에 대언 등을 보면 나의 뜻을 유시하겠다. 내가 근래에 작은 병이 있어 마음으로 뜸을 떠서 치료하고자 했는데 양홍달 등이 탄핵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아직 뜸을 뜨지 못하였다. 이제 와서 죄를 청하는 것을 보니 양홍달이 삼가지 아니한 죄를 비록 용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일에도 또한 죄를 줄 수 있다. 지금 즉시 불러서 나오게 하라. 조말생이 여명을 받고 양홍달을 부르고 또 판서, 윤향, 헌납, 권맹송 등을 불러서 임금의 뜻을 전하여 유시하자. 권맹송이 또한 다른 의원인데 하필 양홍달입니까? 하니 조말생과 윤향이 말하였다. 양홍달 등 이외에는 다른 양의가 없습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7일 무자 두번째 기사 창녕 부원군 상성린 등이 수라를 들도록 청하다.
임금이 성령대군의 병이 위독하여서부터 지금의 이르까지 철선하였던 까닭이다. 성성님과 청성부원군 정탁, 평양부원군 김성주, 복령부원군 이복군, 영의정 유정연, 좌의정 박근, 우의정 한상경, 육조판서 참판, 삼군 총재 등이 예고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 대군이 병에 감염된 후부터 여러 날 수고하고 심려하였으며 이제 또 슬퍼하여 수척하고 여러 날 동안 철선하였는데 더구나 중궁이 상심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장수하고 요사함은 하늘이 정한 데 달렸으니 청컨대 대의로서 슬픔을 절제하고 조금이라도 수라를 드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나는 대군이 병을 얻은 뒤로부터 여러 날 옷을 벗고 자지 않았었다. 더구나 지금 유명히 길이 막혔으니 비록 수라를 들고자 하더라도 얼굴 모습이 눈에 선하 있지 못하나 경등이 은근하게 와서 가나니 지금 수라를 들려고 하였다. 또 성승린에게 따로 유시하기를 내가 경을 만난 지가 지금까지 18년이니 내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경이 어찌 모르겠는가 하니 성승린이 부복하여 임금이 수라를 드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태종실록 35군 태종 18년 2월 7일 모자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왕의 유후사 거둥에 수거하기를 아뢰다. 전하께서 유후사에 옮겨 거둥하는데 백관으로 하여금 분사하여 수거하게 하니 왕지로서 본부를 거론하지 않아 신등은 이곳에 있지만 별로 시행할 일이 없으니 청컨대 수거하여서 가게 하소서 하니 하교했다. 서로 교대하여 내왕하라.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7일 모자 네번째 기사 금교 한성 윤 최득 이가 대군의 장일을 골라서 바치다. 5월 21일 경신이었으나 흉하면 3일을 불러서 해친다고 하니 하교하기를 경신날 이외에는 다른 길일이 없는가 하니 이 양달이 대답하기를 이달의 9월에 이르기까지 장일은 비록 많으나 아무 사람을 불러서 해친다는 말이 자문 많은데 다만 경신날만은 조금 길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우선 길한 날을 골라서 임시로 장사 지냈다가 10월까지 미루어서 순전히 길한 날을 골라서 길이 장사하는 것이었다겠는가 하니 이 양달 등이 대답하기를 그것도 또한 가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속히 임시로 장사 지낸 날과 영구히 장사 지낸 날을 고르도록 하라 하니 이 양달이 임시로 장사 지낸 날을 5월 10일 기미로 고르고 영구히 장사 지낸 날을 명년으로 정년 초 4일 기유로 골랐다. 하교하기를 5월까지 기다려서 임시로 장사 지낸다면 오래도록 성 안에 빈념하여야 하니 더 주는 것 같다. 3월 4월 2달 사이에 어찌 길일이 없겠는가 하니 이 양달 등이 길이를 고르다가 고르지 못하였다. 임금이 정부 육주를 불러서 하교하기를 대소 사람들이 장수에 끓이는 바에 혹하여 모두 순전히 길한 날을 고르고자 한다. 그러므로 비록 진실로 효자라고 하더라도 혹은 오래도록 정력에 종사했다가 여러 달 동안 돌아오지 못하거나 혹은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오래도록 다른 지방으로 가서 그 어버이로 하여금 햇빛에 드러내어 장사 지내지 않기에 이르니 옛사람이 이를 염려하여 천자는 7개월로 제울은 5개월로 대부는 3개월로 사는 달을 넘기는 제도로 정하였다. 정자 주자는 또한 이미 이를 말하였었는지 정자 주자의 말이 어찌 근거하는 바가 없겠는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장서에 끓이는 바에 혹하기 때문에 이 양달 등이 아직 순전히 길한 날을 고르지 못하였다. 나는 이러한 때 일정한 법을 크게 세우겠으니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유정현, 박은, 한상경 등이 아무 사람을 부르고 아무 사람을 해친다는 말은 모두 요망하고 허탄한 설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면 혼은 올라가고 뼈는 썩으니 어찌 산 사람을 부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 속하는 끓임이 있으니 허탄한 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하의 끓이는 것만을 피하여 3개월의 장사 지내고 여러 장서를 불태우는 것으로서 길이 항식을 삼아서 만일 몰래 장서를 쓴다면 요사스러운 그를 감춘 율에 의하여 이를 논하소서 하고 찬성 이원과 참찬 성발도 예조판서 김여지 이조참판서 시문 형조판서 윤형 공조판서 정진 예조참판 신상 병조참의 남금 공조참의 이도 등이
장서에 끓이는 바는 모두 신등이 믿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속하는 끓임은 허탄한 이론이라 할 수 없으니 전하에 끓이는 것을 피하여 임시로 장사 지내다가 명년정월 초 4일까지 기다려 영구히 장사 지내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여러 장서를 불태우는 것도 또한 모두 신등의 소원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삼의정이 말한 바는 모두 사리의 아빠다. 그러나 죽은 아이의 장례는 찬성 이하의 말을 따르겠다. 나의 몸에 이르거든 모름지기 장자 주자의 3개의 제도를 따르라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옛부터 성곽궁궐의 제도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하니 박은이 성곽궁궐은 천문지리에 따라서 방위를 정하는데 천문지리는 오행의 이치를 논하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불태워버리고자 하는 것은 장서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음양지리를 이 법은 여러 시대에 시작하였는가? 중국에서도 땅을 골라서 장사 지내는 법이 있는가? 하니 김여지가 말하기를 동진에서는 도관이라는 자가 처음으로 음양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하고 유정인이 일찍이 신이 중국에 복명하여 사신으로 갔더니 밭머리와 내의 언덕에 사람의 무덤이 서로 잇따라 있었습니다. 이로서 본다면 중국의 사람은 지리를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장서는 비록 불태우는 것이 마땅하다 하더라도 명년 정월 이전에 불태우겠는가 이후에 하겠는가 하니 유정현, 박은, 한상경, 정력 등이 대군의 장래에 3개월의 제도를 준용하지 않는다면 명년 정월까지 기다려 영구히 장사 지낸 뒤에 이를 불태워도 가할 것입니다 하고 이원, 김여지 등은 말하기를 이러한 잡서는 옛사람들이 모두 의심한 것이니 만약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월 이전에 불태우는 것이 가하고 이후에도 또한 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여러 부원군을 불러서 의논하여서 아래도록 하니 성성린이 장서에 끓이는 바는 모두 요원이고 경악에 밟고 행실을 닦는 인주가 아니라면 어찌 이러한 물음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3가지 흉한 것을 끓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끓이지 않으니 흉사가 없으면 이로써 징험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군의 장래에 장서에 구애되지 말고 3개월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가합니다. 전하의 뜻이 이원의 등의 말한 바를 따르고자 한다면 이것도 또한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장서를 불태우는 일이라면 진시로 바꿀 수 없는 논의이니 하필이면 정월 이후를 기다리겠습니까? 명자가 말하기를 그것이 도가 아닌 것을 안다면 어찌 내년을 기다리겠는가 하고 하였습니다. 하고 의령부원군 남재, 평양부원군 김성주, 흥령부원군 안경공 등이 대군의 장례는 마땅히 성성린의 말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저 장서를 가지고 말한다면 옛사람이 만든 것이니 불태울 수가 없습니다. 쓰고 쓰지 않으면 각각 그 마음에 있습니다 하였다. 이 양달 등이 임시로 장사 지낼 날을 택하여 바치니 바로 4월 초 4일 갑신이었다. 임금이 갑신을 끓이는 바를 물으니 양홍들이 대답하기를 이달은 다만 본명인과 임진에 난 사람에게만 흉사가 있으나 추상하는 자는 본명인은 아닙니다. 비록 임진날 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의를 당하면 피한다면 함께 흉사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였다. 이날에 영장한다면 옛사람이 3개월 제도에 합한다. 오행은 만물을 생성하는 금목, 수, 화, 토의 원소이고 오행상승과 오행상급 의 이치로 만물을 지배한다고 한다. 본명인은 죽은 사람과 태어난 해의 간지가 같은 사람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개성요사에 이어 하는 날짜와 시기를 점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개성요사에 이어 하는 날짜와 시기를 점치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요사에 거둥하려고 하니 조말생이 아뢰기를 종묘에 고하는 충문은 무슨 뜻으로 지어야 합니까? 하니 임금이 재령에 배례한다고 지으라 하였다. 유정현, 박은 등이 예고하여 아뢰기를 오늘 바람과 비가 크게 일고 기후가 상스럽지 못하여 신등의 하찮은 몸으로도 오히려 기후의 이상이 혐이 적은데 하물며 전하겠으니 여러 날 편찮아서 땀이 나오는 것이 그치지 않고 또 도로가 진흙탕이어서 길 가기가 심히 어려우니 명일 동가하기가 진시로 미편합니다. 청컨대 3, 4일을 한정하여 원기를 도두어 20일까지 기다려서 동가한다면 전하께서도 거의 조금이라도
편하여질 수 있고 어가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길을 가는데 여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교하기를 도로가 진흙탕이라면 대소인이 어찌 걱정하고 괴로워함이 없겠는가. 경등의 말한 바를 따르겠다 하였다. 이어는 임금이 옮겨서 거둥합니다. 재령은 신의 왕후 한시에 있느니라.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성승인 등이 육선을 들도록 청하다. 성승인 유종현 박은희 아래기를 성상께서 성령대군이 병든 이후로부터 여러 날 철선하여 원기가 정상을 잃었기 때문에 편찮기를 이르렀습니다. 이제 비록 맑은 죽을 드신다 하더라도 어찌 원기를 돕겠습니까? 비록 진상이라 하더라도 병이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도 옛 제도입니다. 평상시에도 나를 끓이어 육순을 먹지 아니하면 원기에 움주림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 날 철선한 경우이겠습니까? 원컨대 육선을 드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등이 말한 말은 심히 이치 아파다. 지금까지 아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이니 나의 단점이다. 어찌 육선을 먹을 나그리 없겠느냐.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2월 1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복궁으로 이어하다. 임금이 조말생에게 이르기를 중궁과 더불어 경복궁과 신궁에 이어하고자 하여 아직 후일을 기다려서 유사히 거둥하겠다 하고 이양달 등을 시켜 길방을 고르게 하니 이양당이 말하였다. 신궁은 정동이니 금년의 길방이 아닙니다. 경복궁은 바로 신방과 유방 사이에 있으니 바로 길방입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1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총지종의 중들에게는 차하지 말도록 전지하다. 총지종은 오로지 밀원의 방술로 둔갑하고 사람을 구려한다고 하여 설치한 것인데 위의 종파의 종들은 그 직임을 알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그 직임과 사사의 주지는 차하하지 말도록 하라. 총지종은 불교 7종 12파의 하나로 신라 문무왕 때 해통대사가 개종한 것으로 뒤에 남산종과 합하여 총남종이 되었다. 미로는 밀교이고 차하는 벼슬을 임명합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1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형조의 원리에게 모두 직사에 나오도록 하다. 한울이 격구하여 신소하였기 때문에 합사하여 비염하였던 까닭이다. 합사는 온 관사가 합하여 행동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1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복궁에 정사 보는 곳을 짓도록 의논하다. 임금이 의정부에 이르기를 국가에 있어서 운관의 학수를 마련하는 것은 길흉을 점치자는 것이나 그러나 그 업을 정하게 배워서 그 길흉을 먼저 예고하는 자가 없었는데 하물며 역사 기록에 자세히 실린 이궁에 비방하는 것이 일이겠느냐. 이제 내가 즉위한 지 18년이나 그 길흉과 비방을 고하는 자가 없었다. 내가 어찌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하여 말하겠느냐. 또 유후사에는 정부 육조를 접견할 장소가 없으니 내가 가고자 하는데 정사를 보는 장소를 영선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하니 유종현 박은 한상경이 대답하였다. 역대에 모두 두 도읍이 있었으니 성주에는 만세에 우러러 본받을 바인데 호경 낙향이 있었고 지금 황제도 또한 남경 북경의 두 서울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유후사를 어찌 버리고 수리하지 않겠습니까? 정사를 보는 장소를 영선하는 것은 의리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호경은 중국 주나라 초기 서울이고 낙향은 중국 주나라 후기의 서울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1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정흥군 마청목을 내시위 절제사로 삼다. 절제사 이증이 입직하였다가 마음대로 스스로 바깥으로 나가서 표적을 쏘고 유의하여 군법을 업신여겼으므로 병조에서 그 죄를 청하였기 때문에 이에 마천목으로 대신시켰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11일 임진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판수 문여의 주회를 청하다. 아래기를 판수로서 점치는 자들이 그 업에 정미하지 못하여 이에 성령대군이 목숨을 연장한다고 계문하였고 또 국무가 이는 능히 기양하여 화를 면하지 못하였고 문여는
보문은 병서를 살피지 아니하고 궁위에서 잡신에게 음사하여 불측한데 이르렀으니 창컨대 모두 법대로 처치하소서니 명하여 판수와 가일을 제외하고 보문은 율에 의하여 죄를 처치하게 하였다. 국문은 나라의 무당이고 기양은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것이고 음사는 내리기 바르지 아니한 사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11일 임진 5번째 기사 무녀 보문을 외방에 부처하라 하다. 형조에 하지하기를 무녀 보문은 유형 3천리에 면제하여 속을 거두고 다만 외방에 부처하라 하니 완두창 사신을 세속에서 크게 끓였기 때문에 죄를 준 것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11일 임진 6번째 기사 성령대군의 집을 절로 삼고자 의논하다. 임금이 내가 성령대군의 집을 주어서 절을 삼고자 한다. 그 대군의 옹주집은 궁궐근처에 짓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대은 하연 등이 대답하기를 집을 주어서 절을 삼는 것은 그 이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성 안에서 집을 주어서 절을 삼는다면 그 종말에는 여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청건대 성령대군의 분묘 근처에 암자를 지어서 중을 거주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옳게 여겼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12일 개사 첫번째 개사 경상도 진주 남강의 물이 누렇게 흐려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13일 가보 첫번째 개사 어가가 개성 요사에 거둥하다. 저녁에 원평의 광탄에 머무르니 정비가 따라서 이르고 각사에서도 일원이 분사하여 시위하였다. 분사는 각 관사를 나누는 것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13일 가보 두번째 기사 하정사 김만수가 돌아와 경사에서 일어난 상스러운 일들을 전사하여 바치다. 통사 송성님이 행제소에 병부 차부를 전사하여 바쳤는데 그는 이러하였다. 행제소의 병부에서 경사스럽고 상스러운 일 때문에 행제소의 예부의 자문에 의존하는데 영락 15년 11월 27일에 당의 섬서지방에서 서토를 가지고 와서 바치었다. 검은 바탕에 검은 털이 선명하고 순결하고 윤기가 흐르기를 검은 구름이나 검은 구슬과 같았고 검빛 나는 눈동자가 찬연하여 빛을 뿜으면서 광채를 발하였다. 옛날 이래로 드물게 있는 바이요 또 영지 선초가 시대에 응하여 나타났으므로 진실로 상등의 상서가 되며 실로 황제의 지극한 인과 거룩한 덕에 응한 것이니 임금의 억만년 동안 태평한 징후가 되는 것이다. 중국 경사에는 문무백관들이 표를 올려 경하하는 이외에 마땅히 천하의 여러 사의 아문에 행위하여 한 가지로 알게 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행주서의 예부의 자문에 의존하건대 공경이 조정의 북경궁전의 영건할 때를 만나 영락 15년 11월 초 2일에 봉천전 건천궁을 일으켜 세웠는데 본을 초 8일에 당의 태령후 진규 등이 상주하기를 두 곳에서 갖추 오색의 서광과 상스러운 구름이 자욱하게 끼이고 천기와 지기가 뒤섞여서 유동하고 빛이 하늘을 꿰뚫었으며 초 9일에 금수화의 얼음이 여는데 이 상스러운 형체가 여러가지 형상을 갖추었으며 이로부터 이상한 상서가 연일 나타나서 18일에 이르렀다고 하였고 진규 등이 다시 상주하기를 상스러운 구름이 광채를 나타내고 천기와 지기가 성하여 난무하였으니 연기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었으며 오색이 빙빙 서리어 궁중에서 떠서 하늘을 아름답게 하고 변화하여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궁정사에 가득 찼었다. 상스러운 구름이 안에서 나오고 오색이 서광이 둥글기가 달덩어리와 같았는데 똑바로 의자에 당하고 그 빛 가운데 찬연하게 오색의 천화가 옥빛 찬란하게 빛나고 번쩍번쩍 빛이요 환한 빛이 꿰뚫어 통하고 별이 달의 밝은 빛에 어울리고 유동하여 두루 빛났으나 이윽고 큰 허공으로 올라가 버렸다고 하였다. 두 번 신나 궁원에 그 위를 덮어서 비추어 지금 황제가 임어하는 전정에 종일 거치지 않았으므로 관리, 군인, 공장 여러 사람이 눈으로 함께 보고 모두 기뻐하고 날뛰다가 일에 나가고 공양에 나갔으니 이것은 상등의 상서가 되어 실로 태평시대에 응한 것이다. 22일 문무군신이 표를 올려 칭하는 이외에도 천하의 여러 사의
아문이 한 가지로 알게 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차부는 관청에서 공사를 접판하려고 가지고 가는 공문서이고 서토는 상스러운 상징의 토끼이다. 영지는 버섯의 일종 복초라고 하여 상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지초이다. 선초는 신초라고 하여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 영묘한 풀이고 봉천전은 북경 자금선의 정각을 말한다. 태종시로 35군 태종 18년 2월 1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어가가 임진나루에 머무르다. 임진나루 북쪽에 머물렀다. 태종시로 35군 태종 18년 2월 1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어가가 경덕궁에 하련하다. 개성유사에 이르러 경덕궁에서 하련하였다. 하련은 임금이 연에서 내림을 말한다. 태종시로 35군 태종 18년 2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병마 도질제사의 경력 김최를 파직하다. 함길돌 찰방 정룡이 도질제사 이지실의 군기를 정년하지 아니한 죄를 청하니 임금이 이지실은 재상이니 가볍게 교대할 수가 없다. 논하지 말라 하고 곧 김최를 파직하였다. 경상도 찰방 유승연이 병마 도질제사 박실 친열 수군 도질제사 우박 등의 군기를 정년하지 아니한 죄를 청하니 논하지 말라고 명하고 그 요속들을 유래이하여 죄를 논하게 하였다. 의정부 6조에서 육선을 들도록 청하다. 아래기를 선왕이 제정한 예제는 미치지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지나칠 수 없으며 또 왕이 너무 의지하거나 끓일 수도 없습니다. 철선한 지 이미 오래니 청컨대 육선을 들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태종시록 35권 태종 18년 2월 1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희천군 김우의 졸기 김우는 희천의 토호요 강계 만호 김영비의 아들이었다. 그의 이름은 김도길인데 무죄가 있었으나 글자를 알지 못하였고 재물을 탐내고 색을 좋아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잠저에 있을 때부터 시종의 노고가 있었고 임금이 즉위하게 되자 좌명공실의 열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여러 관직을 거쳐 도충조에 이르러 졸하였다. 3일 동안 철조하고 양정이라 시후를 주었다. 태종축 35권 태종 18년 2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육선을 들도록 청하다. 허락하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죽은 아들에게 이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다만 세속에 따라서 30일 동안 소선하는 것이니 여러 경들은 다시 나와서 청하지 말라. 태종축 35권 태종 18년 2월 2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상옥은 조정을 함길도에 보내다. 지난 정유년 5월 초 7일에 함길도 도수문사가 백두산 북쪽에서 온 험차 진대인의 반인 여직 소이 옹불화가 여직글로서 북청에 사는 숙부 아이불화에게 사사로이 통한 서장을 가지고 아뢰니 임금이 조정에게 명하여 이를 보게 하였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나는 가비년에 호파두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직 대인을 배종하여 백두산 북쪽 새 목책성에 왔는데 내가 소문을 들으니 숙부께서 총재 강길 등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니 내가 나가서 서로 만나보고자 하나 진대인이 어찌 즐겨 나를 보내겠습니까? 숙부께서 강길로 하여금 좋은 말 이피를 말굽박아 가지고 오게 하면 내가 마땅히 색깔이 좋은 단피를 보내겠습니다. 조정이 그의 뜻을 아뢰니 임금이 이와 같은 글을 몰래 통한 까닭을 묻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하니
조정이 대답하기를 강길은 바로 아이불라의 아들입니다. 비단 이 무리뿐 아니라 운상 등 10여호도 옛날 호파두의 난을 피하여 갑산으로 들어왔는데 저들의 지경과 가깝습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을 서로 통하니 일이 심히 기밀에 속하므로 갑산에 주거하는 사람들을 심처히 이사시키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조정에 명하여 갑사에 사는 강길, 운상 등 각 호를 세출하여 심원하여 여러 주에 옮겨두게 하고 그 농장의 소출은 숙고하여 쌀로서 서로 바꾸어서 주게 하였다. 조정이 장차 떠나려 하는데 도진무 이원 연사종과 행조판서 윤향 등이 아뢰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이사할 수가 없으니 빌건대 농한기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옳게 여기서 조정에게 명하기를 너가 가서 이 사람의 호수를 먼저 알아보고 만약 인구의 숫자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올려보내라. 내가 장차 직사를 맡기겠다. 그 쓸데없는 노약한 사람은 북청등지로 옮겨두라. 하였다. 조정이 복명하기를 강길, 운상 등 13호는 북청으로 이미 옮겨두었고 그 가운데 시위를 감당할 만한 자는 오직 운회, 야 등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였다. 흠천은 황자가 낸 사신이고 호파두는 호발도이고 나는 여진의 추장 호발도가 고려 우왕 8년에 동북면에 침입하여 고려민을 노략질해간 사건을 말한다. 숙구는 공방의 창고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유도하는 전함 제추의 문안을 금지하다. 유도하는 대소 인원에게 명하여 연고가 있어서 부득이 출입하는 자는 의정부에 나아가 그 연고를 구하게 하고 세자전에 진퇴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유도는 도성 곧 서울에 남아 머무름을 말한다. 전함 제추는 종이품 이상의 한량, 기료 등을 말하고 전함 제추의 수는 태조 때는 40여 명이었으나 태종 때에는 70여 명이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8년 2월 20일 계묘 첫 번째 기사. 다시 지혜 풍군사를 두다. 비로소 개성 유사 유후 부유후 중 1인으로서 경기도 관찰사를 겸임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해풍, 개성, 송림, 덕수가 모두 유후사에 속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해풍 출신으로 서울에 사는 양반들이 신정하기를 본업은 사만시대에는 정주목이었고 중고에는 내려서 승천부로 삼았다가 그 후에 또 내려서 군으로 삼았으니 산천이 영의한 덕택으로 재릉을 봉안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향 예에 의하여 호를 더하도록 바라는데 근일에 도리어 군호를 없애고 유후사에 소속시켜 길이 향호를 잃게 하니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빌건대 임내의 덕수를 본업에 환속시키고 그대로 군호를 회복하여 수령을 두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이에 전소윤 장우인을 지군사로 삼고 송림현을 임단현에 소속시키고 오직 개성현만은 그대로 유후사에 소속시켰으니 이보다 앞서 유후사에는 사현이 소속되었기 때문에 중국 조정 사신 지응을 능히 판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속현을 다시 그 옛 고을에 합치니 지응하여 판비하기가 곤란하였으므로 이에 유후, 보유후 중에 경기감사를 겸임하는 법을 세워서 유후사 부근의 주군현을 서로 모아서 지응하게 하였다. 재릉은 신이 황후 한씨의 능이다. 어항은 왕가 선원 대향이고 황비의 내외향, 황조비, 황정조비의 내향, 왕비의 내외향을 총칭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의혼 양홍달을 성령대군의 병으로 파직하다. 사품으로 한정하고 원학, 박거 등을 직첩을 거두고 감당하여 전이 조교로 삼았다. 처음에 형조와 사관원에서 상소하여 양홍달 등이 성령대군의 병정설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던 죄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었다. 이때 이르러 판서 윤항 등이 대궐하여 굳이 청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시록 35권 태종 18년 2월 2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강원도 도관찰사가 강무할 장소를 사전으로 삼은 최천명 등의 죄를 청하다. 홍여방이 상서하여 최천명, 송조 등의 죄를 청하는데 그는 이러하였다. 문왕의 원유에 꼴 베고 나무하고 꽁 잡고 토끼 잡는 자가 거기에 가지 않음이 없었는데 맹자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당시 군주의 잘못을 위하여 패단을 구하려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 가도록 하더라도 진실로 인신의 마음이 있는 자이면 어찌 친행하는 장소를 범하고도 꺼리지 않겠습니까? 도내의 횡성 서남 등지는 산이 깊고 땅이 메말라서 짐승이 번식하고 촌목이 거칠고 무성하여 참으로 사냥할 땅이라 이르겠습니다. 일찍이 강무할 장소로 정하였으나 지난 봄에 전하께서 함께 같이 즐기는 의지심과 더러움을 감싸주는 아령으로 상소를 혁파하여 없애고 사람들에게 나무를 베고 전지로 경작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신의 마음이 있는 자는 이러한 명령이 있다고 하여 갑자기 직위의 사전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교제에 내린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전 혹은 최천명 등 10여인이 즉시 들어가 가옥을 지은 것이 모두 10여 호인데 현감 송전은 또한 좌시하여 아무렇지 않게 여겼으니 군신과 상하의 분수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불경함이 심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송전을 거치게 파면하였고 집을 지은 자도 또한 율에 의하여 벌을 차등 있게 논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으로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서로 하여금 송전 등을 국문하여 호례를 징계하소서. 임금이 하교하기를 최천명은 죄를 논하고 송전은 다시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원유는 새와 짐승을 기르는 임금의 동산이고 군주는 제나라 선왕을 말한다. 태종시록 35권 태종 18년 2월 2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형조판서 윤향 등이 표문 전문을 받들고 경사에 가다. 표문은 이러하였다. 성명이 황제의 자리에 있으니 협기가 고르게 흐름으로 조화가 거듭 신기하여 아름다운 상서가 다 이르렀습니다. 조림이 미치는 곳에는 춤을 추고 기뻐하기를 오로지 같이 합니다. 벽대로 지극한 다스림을 이룬 때를 보면 반드시 상스럽고 경사스러운 음흠이 있었으나 그러나 대개 한 가지 물건이 겨우 보였는데 오늘날처럼 아울러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미 서토가 영의를 이루고 또 선초의 이삭을 뽑고 구름이 옥전에 들이우고 오색의 청기와 지기가 찬란하고 얼음이 거마에서 얼어 여러 형상의 포효한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대개 성심이 밝게 하늘에 이르는 것을 나타내 실로 영세 이 커다란 평 안에 밑바탕을 두니 경사가 총팽에 넘치고 일이 간책에 빛납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에 온공하고 준철하고 강건하고 순수하고 정미하여 제작이 배광의 으뜸이 되고 예악 문물이 다 아름답습니다. 은사가 팔표에 미쳐서 날고 헤엄치고 움직이고 심어져 있는 것이 다 평안하니 이에 빛나는 상스의 내림이 거듭 겹치는 바가 되어서 칭송하는 소리가 차고 넘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주로서 다행히 창성한 시대를 만나 자치가 아름다운 동쪽나라에 머물러 있어 비록 달려가 할애하는 데 참여하지는 못하나 정은 공복에 깊으니 수하고 강령하도록 축원을 갑절이나 드립니다. 유형들이 백사하니 전지하였다. 부경하거든 만약 황음의 마피를 바꾸는 일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우마를 역환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바이나 황음은 사사로이 출입하지 않고 복명한 사람으로서 그 값을 가지고 바꾸고자 하는 까닭에 많지 않은 숫자를 바꾸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라.
또 지난번 경상도에서 외인들에게 사로잡혔던 중국 사람 남자 부욱과 여자 진불로 등을 데려와서 중국 조정에 해송하였는데 예부에서 주문하기를 조선국에서 일본과 친교하여 필요되었던 사람들을 송환하였으니 청컨대 일본과 친교한 죄를 문제가 서서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중국 조정의 인물을 사서 보내왔는데 무슨 죄가 있는가 하였다. 이제 만약 다시 묻는 자가 있거든 마땅히 대답하기를 전하가 사대하는 정성으로 필요되었던 중국 조정의 인물을 사서 보내온 것이라고 하라. 협기는 협화하는 기운이고 소는 상스러운 토끼이고 선초는 신령한 풀이고 백왕은 여러 제후이고 팔표는 전세계이며 공복은 여러분이 북극성으로 향하는 것과 같이 사방이 백성의 천자의 덕화에 귀의하는 것이고 공진이라고도 한다. 배사는 신하가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며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재령에 참배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전 경상도 도관찰사 이은이 전리로 돌아가기를 구하다. 이은이 늙었기 때문에 상서하여 전리로 돌아가기를 구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은은 영천 사람인데 나이가 늙었으나 자식이 없었다. 매양 재은의 일을 가지고 임금에게 진달하였어. 2번 감사의 지금을 받았는데 제방을 쌓아 물을 끌어들여 간혹 이익이 있었으나 그러나 지세를 살피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독촉하여 추역시켰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를 많이 원망하였다. 이때 이르러 나이가 74세였는데 상사하여 전리로 돌아가기를 구하였으나 그 마음 쓰는 것을 따져보면 침체되어 등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상사하여 걸귀하면 임금이 반드시 머물러 두어 다시 임명할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어는 이미 윤허를 받게 되자 깊이 이를 후회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8일 기이후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김한로가 세자를 궁 옆에 나아가도록 청하다. 윤호하지 않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세자는 유도하여 감국하는 것이 직책이나 그러나 옛날에 구종스와 몰래 불의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간절히 책망하여 허물을 고쳤으나 그 허물을 고친 것이 오래가지 못하였으므로 신은 전날의 마음이 다시 삭들까 두렵습니다. 감국은 임금이 일시적으로 멀리 행행할 때 세자가 도성에 남아 대신 정치를 보살피던 일인데 또는 그때의 세자의 칭호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8일 기이후 세 번째 기사 세자가 표적을 쏘다. 세자가 보덕 조수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표적을 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조수로가 대군의 상이 이미 3~7이 지났으니 쏠 수가 있습니다. 하니 세자가 내사 북문 밖으로 나가 230보 여보를 쏘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8일 기이후 네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육선을 들도록 청하다. 윤호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마도 종족무가 사송한 사미시라에게 쌀을 내리다. 쌀 40족석을 내려주었다. 처음에 사미시라가 중국의 절강 등의 지방에 침구하여 진불로를 노략질하여 아내로 삼고 남자 부우구를 종으로 삼았었다. 정년년 9월에 진불로 등을 거느리고 경상도 부산포에 와서 정박하여 물건을 무역하였고 팔았는데 만호 김종선이 잡곡 20격석을 주고 부욱을 사고 진불로를 몰래 유인하여 도망치도록 하여 사연을 갖추어아뢰니 즉시 사역은 주부 김중조를 보내어 진불로 부욱을 거느리고 와서 요동으로 해송하였다. 이때 이르러 사미시라가 와서 그 아내를 요구하니 예조좌랑 권극하 초현역을 보내어 맞이해 사미시라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사대하는 나라이므로 중국 사람을 우리의 지경에 머물러 둘 수가 없다. 내가 약탈하여 온 남녀는 모두 이미 요동으로 송환하였다 하여 이어서 쌀을 주니 사미시라가 기뻐하였다.
태종실록 35년 태종 18년 2월 2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장윤하, 권상운 등에게 장형을 차등 있게 속하게 하다. 권상운에게는 장형 100대를 속하여 아울러 고신을 수탈하고 장윤하 등에게는 남의 죄를 실입한 것에 연주하고 권상운은 다만 관고의 쌀을 내어 사사로이 향교와 인리에게 준 죄에만 연주하되었는데 의금부에서 조율하니 집이 장윤하는 장 60대, 장령 유비는 90대, 박안씨는 70대, 지평 권조는 60대였으나 아울러 모두 속을 거두고 고신을 수탈하였다. 내자씨 윤, 권상운, 한승, 소윤, 이하는 각각 장 100대를 속하고 모두 직첩을 거두었다. 대사한 박습은 원종 공신이라 하여 지평 신작은 수원부사 박강생 등은 태조의 원종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모두 다만 그 직만 파면하였다. 권상운, 박강생 등은 모두 망령덕의 조사와 결탁하기를 좋아하고 권기를 붙잡아 아부하여 세상에 쓰이는 바 되니 탐욕하고 반종하고 불법하여 드디어 더럽고 욕된 이름을 얻게 되었다. 신립은 죄인을 판결할 때 법조문보다 지나치게 무겁게 법을 잘못 과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는 실추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전수원 부사 박강생 등이 휘의 곡식을 쓴 죄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전수원 부사 박강생 조뇌 허반석 등이 휘의 나머지 곡식을 사설이 쓴 죄를 청하니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박강생은 태조의 원종 공신의 아들이 되고 조뇌는 개국 공신의 아들이 되고 허반석은 자기에게 드리지 않았다고 하여 아울러 면죄하였다. 유순도는 장 100대를 속하고 직첩을 거두는 것을 면제하였으니 유순도는 안성의 수령이 되었을 때 전수령 권상운의 곡초를 대납한 사건을 박습에게 망령되게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대납은 공무를 받을 때 특정인이 서울에 와서 대신 바치고 지방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 값을 징수하던 것인데 그 배단이 많았으므로 이를 금지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9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이천 현감 민소에게 태 50대를 속하게 하다. 직임에 돌아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1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판충주 묵사 한옹 등이 경원창을 수리하지 않은 죄를 청하다.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최이 이도분 허조 등의 관직을 제수하다. 최이를 개성유후사 유후 이도분을 우군 도총재로 허조를 개성유후사 부유후 겸 경기도 관찰사로 이추를 황해도 도관찰사로 원민생을 공안부 윤으로 허지를 한승부 윤으로 이발을 호조 참판으로 윤계동을 연편군으로 삼았다. 원미생은 사람됨이 정교하고 지혜롭고 구변이 좋고 중국어를 잘하여 임금이 중국 조정의 사신과 이야기할 적에는 반드시 원미생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했다. 황제도 또한 이를 사랑하여 중국 서울에 가게 되면 비밀리 가까이 더불어 이야기하고 여러 번 건백을 하사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상도의 흥리 외인을 안치하도록 명하다. 외인을 나누어 안치하게 하였다. 병조에서 경상도 수군 도절제사의 첩정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부산포에 와서 거주하는 외인은 혹은 상고라 칭하고 혹은 유녀라 칭하면서 일본 개기인과 흥리 외선이 이르러 정박하면 서로 모여서 지대하고 남녀가 섞여 즐기는데 다른 포에 이르러 정박하는 객인도 또한 술을 사고 바람을 기다린다고 핑계하고 여러 날 날씨를 끌면서 머물러 허씨를 엿보면 나는 한 옆 회단을 일으킵니다. 빌건대 좌도 연포와 우도 가배량에다가 각각 외관을 설치하여 한것 외인을 세출하여 나누어 안치하여 거주하게 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명하였다. 본도로 하여금 나누어 안치할 즈음에 인심이 들떠 움직이지 말게 하라. 흥리 외인은 장사하는 외인이고 유녀는 돈을 받고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계집을 말한다. 즉 창녀인데 관에 장부를 두어 명기하였다. 흥리 외선은 장사를 하는 외인의 배이고 한거 외인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인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3일 개주
첫 번째 기사, 동부대원 성음에게 진관사에서 성령대군을 위한 수륙제를 베풀게 하다. 사제하는 교서는 이러하였다. 목숨의 길고 짧은 것이 가지런하지 아니함은 타고난 천명이니 바꿀 수 없고 부자의 지극한 은정은 본래 천성이니 그만둘 수가 없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본래부터 타고난 것이나 기수에 앞서 정해진 것이다. 생각하건대 내가 태어난 것은 을인년이었으니 이제 14살인데 일찍이 하루라도 나의 좌우를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수라를 들고자 하면 내가 반드시 먼저 맛보하고 내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자 하면 내가 반드시 수행하여 모든 기거에 있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였는데 이제는 그만이니 무엇으로 마음을 잡겠느냐. 슬프다. 마음이 단정하고 깨끗하여 아무런 흠이 있지 않았으며 총명하고 온화하고 효죄함이 그 행동이었고 그를 읽어 때때로 익히고 할솔기를 배워서 여러 번 관역을 맞추었었다. 장가를 들도록 하였고 또 대군으로 봉하였으니 장차 어른이 되어 나의 손해함을 위로하리라 여겼는데 이제 그만이니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처음에 병이 들었을 적에 어린 아이의 보통 일이라 생각하였으나 병이 이미 위독하여져서 비록 후회하였지만 어찌 미칠 수가 있겠는가. 기도하기를 골하였음인가. 의료가 잘못되었음인가. 희디 흰 너의 얼굴이 항상 눈에서 나고 낭낭한 너의 목소리는 아직도 기전에 쟁쟁하다. 슬프다. 나와 중궁이 너의 죽음을 통곡하나 또한 이제 그만이로다. 너는 효성으로서 죽음에 임하여도 어버이를 생각하였으니 하늘 머금이 구천 지하에서도 그만둠이 있겠는가. 너는 나의 아들이 되어서 이미 효도하고 또 재주가 있어 자식의 직분을 싫어하지 않았다. 목숨의 길고 짧은 눈수는 실로 하늘에서 나오고 너의 죄는 아니니 너가 그것을 어찌 하나겠느냐. 나는 너의 아비가 되었지만 염에서 의금을 볼 수 없었고 빈에서 그 관을 어루만져 보지 못하고 무덤에서도 그 광에 반드시 임석할 수도 없으니 천성의 군주로서도 도리어 필부의 자식 사랑함과 같지 못하도다. 내가 정을 잊어서가 아니라 사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 내가 하나는 것이요 그것이 또 어찌 극위이겠는가. 슬프다. 이에 유사에 명하여 너의 직지를 높이고 너의 시호를 주어 은수의 융숭함을 상례보다 다르게 한다. 이제 근신을 보내어 진관사에서 수륙제를 설치하여 명복을 빌고 또 치부하고 전드려 말로써 권하여 음향하게 한다. 말에는 다함이 있으나 정에는 끝이 없는데 너는 그것을 아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가. 병계량을 거리었는데 양전에 슬프고 애통함이 지극하여 무릇 성령대군의 천도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임금이 교서를 읽다가 반쯤 이르러 자신도 모르게 흐느껴 울어서 끝변까지 읽지 못하고 이어 물리치고 나의 정의를 다하였도다 하였다. 기수는 사람의 귤흉 화복의 운수이고 낭랑은 구슬을 굴리듯이 고운 목소리고 의금은 옷과 이부자리고 천성은 천필의 수레이고 곧 제후의 임금. 천도는 죽은 사람이 넋을 부처와 인연을 맺어 주어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일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561에 육선 들기를 허락하겠다고 전지하다. 내가 죽은 자식을 위하여 할 만한 일이 없으니 시속의 제도를 따르고자 한다. 이제 중궁이 편찮은데 또 삼의정이 매일 육선을 들도록 청하니 내가 대신을 노고스럽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5, 6일에 마땅히 육선을 들기를 허락하겠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3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준원전 직이인을 두다. 함길도 도관찰사의 보고에 따른 것이다. 태종실록 35분 태종 18년 3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예문관 대장 병계량을 불러 귀신의 이치를 묻다. 두 대군으로 하여금 귀신의 감응하는 이치를 물으니 병계량이 대답하기를 귀신은 본래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제사 지내면 와서 흠향하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있으면 그 귀신이 있고 그 정성이 없으면 그 귀신이 없는 것이니 내가 정성과 공경을 다하면 귀신은 나의 정성과 공경에서 이루어져 와서 감응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슬은 불시의 사리의 신분의 설과 비슷하다 하였다.
대개 임금이 성령대군의 죽음에 비통하여 이러한 물음이 있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천둥 비바람이 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5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형조 참판 이지간 경락 노기상 등을 파직하고 고약해를 외방부처하다. 처음에 성령대군이 창진에 걸려서 병이 위독하여 무녀 보문이 궁중에 주식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향사하고 기도하였는데 이종이 졸하게 되자 혹자가 말하기를 창진의 병에 주식으로 귀신에게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보문이 주식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제사 지냈기 때문에 이러한 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문을 형조에 내려 다스리게 하였다. 보문의 죄는 교형에 해당하였으나 명하여 한등을 감하여 시행하게 하여 그 죄가 장형에 해당하였는데 이지강 등이 장을 때리지 아니하고 그 죄를 속받고자 하다가 성령대군의 반당 등이 이를 아린 뒤에 장을 때리고 그 유형의 죄도 법률의 조율에 의하여 속을 거두었다. 반당 등이 다시 사려자 형조에서 깨닫고 곧 아래의 보문을 위배하도록 청하였다. 이때 이르러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무녀 보문이 죄화를 얻기를 위하여 사수를 궁중에서 마음대로 행하고 큰 병고를 가져왔으니 죄가 불충에 관여되어 온 나라 신민들이 함께 붕괴하고 원망하는 바입니다. 비록 성상이 자비를 입어 그 죄를 말감하였으나 법을 잡은 관리가 된 자가 마땅히 그 죄를 청하여 법에 밝게 되어야 하는데 참판 이지강과 장무정랑 고약해는 다만 법률의 조율한 것에 하나의 유형의 죄를 속받았으니 인신이 충성과 공경하는 뜻이 없었습니다. 빌건대 명하 유사에 내려서 그 직첩을 거두고 그 사유를 국문하여서 그 죄를 바로잡았소서. 전참이 이중배와 노기상 홍유봉 비록 홍복흥 곽정 등이 비록 방장은 아니나 개연히 좌시하고 기꺼이 마음 써서 죄를 청하지 않았으니 이들도 모두 부당합니다. 청컨대 성상이 재결하여 시행하소서. 그 보문의 불충한 죄는 율에 의하여 과단하고 국무당 가이도 또한 지방에 유배하여서 그 죄를 징계하소서. 본교하여 이지강은 파직하고 고약해는 외방부처하고 이중배 보문 가인은 다시 거론하지 말게 하였다. 유정은 박은 등이 아뢰기를 보문을 먼지방에 부처하면 사수를 마음대로 행하여 외방 사람들이 복종할 것이니 그렇다면 어찌 공공한 경계가 있겠습니까? 청건대 먼지방에 관비로 정하여서 그 학을 징계하소서 하니 이에 보문을 경상도 울산에 관비로 유배하였는데 미처 가지도 아니하여 성령대군을 건수하던 무리들이 보문을 구타하여 몰래 살해하였다. 반당은 수종인이고 검률은 형조와 지방 관하에서 형률을 보던 구종 벼슬이고 말감은 죄의 형량을 감면하던 여줌이며 방장은 관하에서 실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던 관원 또는 그 관서이다. 본교는 교지를 받듭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양전에 육선을 들이다. 성령대군이 졸한 지 이미 35일째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조말생에게 세자의 불의를 말하다. 이보다 임금이 먼저 조말생에게 비밀이 이르기를 세자가 지난 영륜년에 전중추 곽선의 첩으로 어리라고 하는 자를 빼앗아 전 안에 들이다가 이리 발각되어 쫓겨났었다. 어느 날 청평군 궁주, 평양군 궁주 등이 와서 중궁을 보는데 내가 마침 이르니 평양군 궁주가 말하기를 세자전에서 유모를 구하여 부득이 이를 보내었습니다. 하므로 중궁이 놀라서 말하기 이게 어떤 유아이냐 하니 궁주가 말하기를 어리의 소산입니다 하였다. 그 까닭을 들으니 김한로의 처가 김만호의 말을 따라서 종밀이라 칭탕하고 데리고 들어가 바쳤다는 것이다. 하고 이어서 조말생에게 하교하기를 세자가 어려서 채모가 장대하여 장차 학문에 이루어지면 종료사직을 부탁할 만하다고 생각하여 항상 가르치고 깨우치는 방도에 부지런하였는데 이제 이미 수염의
방불하며 또한 이미 자식이 있으니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황음하기가 날로 심하다. 역대 인주 가운데 채자에게 이를 가지고 이를 바꾼 자가 있었고 참 은을 써서 이를 패한 자도 또한 있었다. 내가 일찍이 이를 거울 삼아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세자의 행동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으니 어찌하겠는가. 태조께서 관인한 큰 그릇으로 개국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그 손자에 이르러 이미 이와 같은 자가 있으니 장차 어찌하겠는가 하고 인하여 비오듯이 줄줄 눈물을 흘리고 죽은 자식 성령은 우리 가문에서 얼굴을 바꾼 아이였다. 매양 중국의 사신에게 수를 정할 때는 중국 사신 황음 등은 주선하는 사이에 주의하여 보고 심히 그를 사랑하였었다. 장차 성치시께서 노경을 위로하려 생각하였는데 불량하게 단명하였으니 무엇으로 마음을 잡겠느냐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세자가 학문을 일삼지 아니하고 소인을 가까이 하니 대소 신료가 실망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이제 또 이와 같으니 실로 작은 영고가 아닙니다. 마땅히 기만을 죄주어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세자가 불의한 영고 때문에 죄를 받은 자가 하나둘이 아니니 내가 실로 부끄럽다. 우선 오로지 이를 가르쳐서 스스로 새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이 일을 마땅히 누스러하지 말도록 하라. 청평궁 공주는 태종의 제1녀 정순공주이고 평양궁 공주는 태종의 제2녀 경정공주이다.